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돼 차질을 빚었습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으면 2차 파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도내 한 중학교 점심시간, 급식실에 온 학생들에게 밥과 반찬 대신 빵과 핫도그를 나눠줍니다. 이 학교 조리 실무원 9명 가운데 8명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내 공립학교 166곳 중 39곳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렇게 먹을 순 있지만 그래도 밥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100여 명이나 되지만 전담사 4명 모두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방과 후 실시되는 돌봄교실 12곳도 이처럼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예산 충분해도 차별은 남을라. 제주도교육청 규탄한다. 파업에 참여한 급식조리원과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22%인 400여 명. 이들은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돌봄교사 전일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은 택도 없이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10년 차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정규직 대비 6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임금이. 제주도 사항만을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고 예산 재정 부분도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지금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코로나19로 해서 교육력 회복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교육청은 오는 28일 다시 교섭을 벌여 다음 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2차 파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불평등 체제 타파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일방적 해고 중단과 무상 돌봄,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방법원 공무직지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 수당차별 해소를 판결한 법원부터 판결 내용을 지키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복리후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이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공사 입찰이 2차례나 유찰됐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어 공사는 늦어지고 자칫하면 제주도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900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2차례나 입찰이 진행됐지만 응찰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습니다.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수처리 대란이 불가피한데도 제주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제주도 전부 다 올수도비고 환경 파괴되고 오염되고 큰 문제예요.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입찰자를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해 새로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주가가 저희하고 지금 같이 협의할 계획이 있고 곧 조만간에 하여튼 11월 초 중에는 이달 말이나 11월 초 중에는 신규 공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게 맡긴 현대화 사업 입찰 공고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공단 측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90억 원이나 되는데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가 잘못되든 뭐든 무응찰하든 아무 하자가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수수료만 올라가고 이런 계약이 있어요. 이런 계약이.
3,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겨우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주민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주민들이 증설 공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착공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제주시 사마지구에서 발생한 하수와 제주환경순환센터 침출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죠.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중고 김치 냉장고를 팔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필요했던 A씨가 채팅으로 구매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는 30만 원을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자 곧바로 연락이 끊겼고 설마하며 기다리는 사이 판매자가 문제가 있어 이용을 중지시켰다는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보다 빨리 획득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제주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믿었던 게 저의 어떤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판매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당근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시스템이어서 신원 확인이나 결제 대금 예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로 신고한 건수는 2,112건으로 재작년보다 갑절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조직적인 사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한 뒤 돈을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안전결제를 이용하거나 사이버캅 앱에서 그 해당 계좌번호나 전화번호에 대해서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해 사기범들이 사용한 계좌나 전화번호를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사우나 집단 감염 확진자가 3명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고 제주시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 확진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77.8%, 접종 완료자는 65.2%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영훈 의원이 영농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수익도 가져가 영농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부친으로부터 과수원을 증여받았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뒤 지인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탁상 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의 최신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물이 새 투숙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혼여행객 A씨는 객실 내부 천장과 복도에서 물이 떨어져 불편을 겪었다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신고했는데 호텔 측은 보수 공사 중에 배관 연결이 느슨해진 곳이 있었고 일부 객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마라도 남쪽 5.5km 해상에서 29톤급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A호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고 배수 작업을 벌인 뒤 4시간 만에 서귀포항으로 입항시켰는데
냉동기에 호스가 빠지면서 냉각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어 공모전 대상작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산문작품과 비슷한 글이 대학생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유료 사이트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표절 의혹이 있어 재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에도 제주국제사진 공모전 대상 작품이 합성으로 판정돼 수상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2017년부터 제주 제2공항을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현재 집중 관리하는 갈등 과제 27개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됐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갈등 과제로 선정되면 국무총리실이 직접 협의나 조정을 통해 이해 관계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되지만 제주 제2공항은 총리실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 도민이 제주 밖에서 사용한 진료비는 2016년 1,323억 원에서 2019년에는 1,935억 원으로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